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꿀이에요. 49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오늘도 심화과정 문제풀이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지역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시험 봤던 곳 오늘 날씨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파란 하늘 또 시원한 기온을 느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추석 끝나고 조금 지나면 긴팔을 입고 또 코트를 꺼내야 할 시점이 다가오겠지만요. 이 짧은 가을을 최대한으로 즐기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을이 천고마비의 계절, 이런 상투적인 표현도 있습니다만 맑은 날씨에 기분도 좋고 우리의 의지를 불태워서 정말로 천고마비, 하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국사 실력도 더불어 쑥쑥 높이는 이 가을이 되면 참 좋겠네요. 제가 꿀국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47회부터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문제 풀이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보통은 지금까지 전근대사에 해당하는 30번 또는 33번까지만 문제풀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좀 더 풀어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속을 조금 지키려고 합니다. 이번에 조금 더 갔습니다. 근대사 영역을 약간 포함하는 40번까지 오늘 문제풀이 진행할 텐데요. 문제 하나하나 보시면서 국사를 쉽고 또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란 이 시험에도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49회 심화 1번부터 출발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내용 굳이 볼 거 없이 이 그림만 보면 바로 답 나옵니다. 이거 뭐죠? 비파형 동검이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 자, 동검 보자마자 생각나야 됩니다. 이거 청동기 시대입니다. 네, 동검이 나오는 거. 물론 철기시대가도 동검이 있습니다. 세형 동검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나오는 것은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힌트가 다 있죠. 금속이 우리의 삶으로. 드디어 지금까지는 이 구석기, 신석기, 그러니까 돌만 가지고 쓰다가 드디어 금속이 우리 삶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청동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여기 이렇게 힌트가 더 있죠. 거푸집, 민무늬 토기, 이런 게 다 청동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볼게요.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했다. 구석기죠.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했다. 고인돌, 우리 청동기 시대 이 약간의 왕권 국가 또 군장 국가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이 되는 모습이었죠. 신분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요. 농경과 목축을 시작해 식량을 생산했다.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 신석기 이야기고요. 쟁기, 쇠스랑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 이거 넘어갔죠? 이후의 철기시대의 일입니다. 주먹도끼, 집게 등을 제작했다.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 유물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2번,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만이 망명에 호복을 하고 동쪽에 폐수를 건너 준왕에게 투항했다. 위만은 서쪽 변경에 거주하도록 해주면 중국의 망명자를 거두어 어디에 번병, 여기 나오죠? 변경의 울타리를 번병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준왕을 설득했다. 자, 그러니까요. 이거 저희가 꿀국사 언제냐? 한 3회, 4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회 정도 될 것 같아요. 신라의 건국을 다룰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건국을 다루면서 이 내용이 신라의 건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과거 이 고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단군조선에서 어떻게 위만조선으로 넘어갔는지 과정을 잠깐 설명했고요. 이때 쫓겨났던 준왕이 이쪽 아래로 한반도 아래로 내려와서 지금의 진한, 변한 이 기반을 구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준왕이 내려왔었다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고 그 전에 어떻게 위만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위만 조선까지 가게 됐는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이야기 다 했죠? 위만은 중국 연나라에 있던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간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 망명에서 이 준왕에게 투항을 했다. 그래서 준왕은 위만에게 서쪽의 변경, 그러니까 이 국경지대를 맡게 해서 이곳을 튼튼하게 잘 지키게 했죠. 그리고 위만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었는데 너무 믿었는지 나중에 위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준왕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위만이 스스로 왕에 올라서 이때부터 위만 조선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자, 전체적으로는 무엇이냐?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볼게요. 국가 중대사를 정사하면서 논의했다. 정사함 백제죠. 마립간 신라입니다. 사출도 부여되겠죠.
진대법, 고구려입니다. 자, 이 키워드가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범금 8조인데 우리가 또 8조법이라고도 하죠. 예, 고조선에 대한 설명.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3번. 예, 역시 나라에 대한 설명을 보는 겁니다. 연맹왕국 시대 어느 나라에 해당되는지 키워드만 보면 금방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볼게요.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던 나라. 사만에 대한 설명되겠습니다. 이제 사만은 대표적인 그런 연맹왕국이었는데 이 뭐 마한, 진한, 변한 이런 이름의 나라가 있었지만 그 마한, 진한, 변한 각각의 정부가 각 지방 또 백성의 삶에 큰 힘을 행사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부족들이 말 그대로 이제 군장 국가라고 그랬죠. 군장 국가라서 여러 그 안에 있는 작은 조그만 마을 같은 나라들이 각자의 세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연맹한 그 연맹체가 뭐 마한, 진한, 변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장 국가에서 신지, 견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군장이라고 합니다. 대군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큰 그런 부족을 이끄는 또는 여러 부족의 연합체를 좀 이끄는 그런 군장들이 되겠고요. 반면에 뭐 부례가 있고요. 읍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군장 또는 소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마을은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또 큰 마을은 뭐 신지, 견지 이들이 다스린다. 그래서 신지, 견지, 부례, 읍차 이런 말이 나오면은 사마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뭐 제천 행사를 열었다. 예, 사만에도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요. 뭐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처럼 이렇게 정확한 이름이 전해지진 않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민면을이제 있었다. 옥저죠. 사자 조의 선인 여기서는 뭐 신지 부리 읍차 나오는데 이러면 사만이고요. 사자 조의 선인의 이런 대가들이다. 고구려에 대한 설명되겠습니다. 천군과 신성적인 소도가 있었다. 천군 소도 이 키워드 보이시죠? 예, 이게 사만이니까요. 자, 일단은 정답 3번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12배로 갚게 했다. 예, 일책 12법 해서 이 뭐 아까 전에 나왔던 고조선 8조법이랑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일책 12법 부여입니다. 단공, 과하마, 반어피 등이 특산물로 유명했다. 요거는 동해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죠. 4번 다음 지역의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사진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부소산성. 부소산성이라고 하면은 부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부여에 있습니다. 충남 부여에 있는 산이 되겠고요. 정림사지 역시 충남 부여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뭐 능산리 고분벽화해서 우리가 또 백제의 여러 문화유산에 대해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부여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요 용어가 나올 때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또 많이 나오는 것이 고구려 지난 48회에서도 나오는데 충주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죠. 그래서 고구려 장수왕이 내려왔었던 그 충주 고구려비를 세웠던 그 도시 해서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떤 이런 과거에 뭔가 키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 유적들 또 그런 흔적에 대해서 좀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장영영의 외영이 설치된 것을 알아본다. 일단 장영영 하면은 바로 조선 정조 때 이야기죠. 이 외영이 설치된 것 바로 수원의 화성을 지켰던 부대가 장영영의 외영이었습니다. 예, 수원 되겠습니다. 또 경기도 화성 이쪽도 해당이 되겠죠. 성왕이 새롭게 수도로 정한 지역을 조사한다. 백제 26대 임금 성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왕이 기존의 수도였던 웅진, 지금의 공주에서 충남 부여, 그 당시 이름은 사비였죠.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라의 중흥을 꾀했었죠. 또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기도 하고요. 자, 이곳이 바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죠. 대중손이 삼별초를 지휘했던 근거지를 찾아본다. 이거 정답만 알려드린다면은 처음에 강화도에서 시작했다가 또 진도로 내려왔다가 마지막엔 제주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모두가 장렬하게 전사했죠. 한성근 부대가 서양 세력에 맞서 항전한 장소를 검색한다. 예, 한성근 부대 서양 세력에 맞서서 항전했다. 이 병인양요 때 이야기인데요. 강화도 문수산성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아까 3번도 처음에 시작이 강화도였는데 예, 강화도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으로 설치된 공단 개성이죠. 예. 정답 2번입니다. 밑줄군 이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금관국의 김구해가 금관국 하면은 바로 이게 어느 나라야 생각하기보다 바로 금관가야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금관가야 이 가야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야가 신라에 항복했습니다. 가야가 신라에 복속된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신라가 전성기로 접어들면서 먼저 가야를 통합하고 또 한 번 더 위로 이렇게 북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왕께서 그들을 예로서 대접해 높은 벼슬을 주고 금관국을 시급을 삼게 했다. 이것은 바로 신라 23대 버풍왕 되겠습니다. 이 왕이 버풍왕인지 진흥왕인지 아니면 그 앞에 지증왕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몰라도 보기를 보면은 일단 다른 보기들이 너무 허무맹랑하고 말이 안 되는 보기들이 있으면은 금방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의 일이죠. 31대 신문왕 때 일입니다.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했다. 이게 바로 23대 버풍왕대 이야기예요.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했다. 22담로만 봐도 이거 정답 아닌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백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밑줄 그은 이 나라는 지금 신라인데 이거 지금 백제 이야기요. 참고로 백제 25대 무령왕 때 이야기 되겠습니다. 독서 3품과를 시행해 인재를 등용했다. 요거는 신라 38대 원성왕 때 되겠습니다. 신라가 하대로 접어들던 그때였죠.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했다. 27대 선덕여왕에 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선덕여왕 하면은 보통 첨성대만 생각하시는데 뭐 황룡사 9층 목탑도 있었고 선덕여왕 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정답은 2번 버풍왕 되겠습니다.